자, 구단 레전드가 된 조규성, 그리고 유럽이 주목하는 이유를 보여준 오현규, 한국 선수들의 유로파리그 생존 여부 총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볼리의 박 기자입니다. 저희 볼리TV에서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 한국인 유럽파들 소식 중에서 오늘은 1월 30일인데 유럽 대항전이 기본적으로 리그 페이지까지 다 끝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가 앞서 이미 끝나 있었고요. 이번 주에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진행이 됐는데요. 이 세 개 대회에 나간 한국 선수들 어떤 성적을 거뒀는지 오늘 새벽 경기를 중심으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왜 하냐? 좋으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미트윌란입니다. 미트윌란 한국 선수가 2명이나 있기도 하고 이번 유로파리그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뒀어요. 조규성 선수와 이한범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에서 미트윌란이 디나모 자그레브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조규성 선수는 풀타임, 이한범 선수는 79분 교체 투입으로 둘 다 출장을 기록했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재밌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팀의 두 번째 골을 넣은 줄 알았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동료 심시르의 약간 슈터링 느낌의 로빙 슛이 골대에 들어갈 뻔 하다가 상대 수비수가 걷어냈어요. 그걸 조규성이 밀어 넣은 다음에 본인이 밀어 넣었으니까 세레머니 다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심시르의 슛이 골라인을 넘은 다음에 상대가 걷어낸 걸 조규성이 밀어 넣었다. 그래서 심시르의 득점으로 기록이 됐고 조규성은 아무런 공격 포인트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가끔 이런 고스트 골 세레머니가 나올 때가 있죠. 그런 류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조규성이 기여도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공식적으로는 득점이 아니었지만 좋은 집중력 보여주면서 팀 공격에 기여했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한 미트윌란 이번 경기까지 잡아내면서 6승 1무 1패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3위, 이게 챔피언스리그 바로 다음 레벨인 유로파리그에서 전체 3위, 상당히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구단 사상 처음으로 유럽 대항전 16강에 올랐어요. 미트윌란이 굉장히 좋은 성적이고요. 그동안 유로파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서 플레이오프까지, 토너먼트행 플레이오프까지는 간 적이 있는데 그걸 통과해서 16강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팀의 새 역사를 쓰게 됐고요. 유로파리그에서 조규성은 7경기 한 골을 넣었는데 득점이 많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평가절하 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죠? 왜냐면 유로파리그 기간 동안에는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조규성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하는, 정말 길었던 무릎 감염증 부상에서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컨디션을 올리고 있다, 주전 자리를 되찾았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한범 선수도 7경기 뛰었고요. 그중에 선발 4경기로 이번 시즌 계속 주전급으로 올라서고 있다는 것을 출장 시간에서도 보여줍니다. 오현규 선수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현규 선수 오늘 새벽에 선발로 나와서 83분 뛰었고요. 행크가 말매를 2대1로 잡았습니다. 역시 활발하고 과감한 모습, 특유의 모습을 보여준 오현규 선수였고요. 선제골을 끌려갈 때 오현규 선수의 과감한 강슛, 중거리 슛이 나왔는데 이걸 상대 골키퍼가 잡지 못하고 쳐냈습니다. 근데 멀리 못 쳐내고 문전이 떨어진 걸 동료 선수가 잡아내면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어요. 이 페널티킥을 넣으면서 동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세컨더리 어시스트도 아니고 슛, PK 획득, 그 다음에 득점이니까 오현규 선수의 공격 포인트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득점에 상당한 기여를 한 오현규 선수였습니다. 오현규 선수는 골대에 맞은 슛 등을 비롯해서 무려 8회나 슛을 시도하면서 역시 일단 잡으면 갈기고 본다, 오현규 선수의 장점이죠.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요. 결국 득점에 기여해냈습니다. 행크는 9위로 아슬아슬하게 8강에 들어야 토너먼트 직행이잖아요. 직행은 실패하고 플레이오프로 갑니다. 5승 1무 1패를 거뒀는데 골득실 차로 아슬아슬하게 밀린 거예요. 골을 좀 많이 넣었으면은 8위를 할 수도 있었다. 근데 이제 오현규 선수는 8경기, 그중에서 7경기 선발, 정격이 출장했고요. 589분 동안 3골 득점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3골이 순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번 경기처럼 2대1 승리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 골차 승부에서만 오현규 선수가 다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승리에 직결되는, 승점 3점에 직결되는 3골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현규 선수 얘기 나온 김에 이적설 얘기도 해볼게요. 풀럼 관심 아직 살아있습니다. 풀럼이 지금 맨체스터 시티 윙어 오스카르 보브 선수를 먼저 영입한다는 얘기가 쭉 나오면서 그게 이제 기사상으로는 좀 자극적으로 써야 되니까 오현규가 아니었다, 오현규는 들러리였다, 맨시티 선수로 선회, 이렇게 기사 제목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윙어인 오스카르 보브 그리고 스트라이커를 동시 영입하고 싶어하는 게 풀럼의 입장이었다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르 보브랑 스트라이커 영입은 별개긴 해요. 물론 페피 영입, 오영규보다
선순위로 보는 페피 영입이 잘 안 되고, 왜냐면 페피가 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현규까지 내려올지 아니면 스타카 영입은 그냥 포기하고 윙어 영입으로 퉁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처음부터 이건 별개의 건이었기 때문에 보부가 왔다고 해서 오현규 관심이 쏙 들어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뭐 그냥 뭐 조금 간다는 건 아니에요. 플럼 행위 확률이 높은 건 아닌데, 아까도 저번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이 스포츠 같은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관심은 맞다. 요 정도 상황을 이제 인지한 상태에서 2월 2일 이적 시장 마감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적하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뭐 행크에서 주전 자리를 되찾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행크가 지금 감독을 계속 바꾸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 감독이 부임한 뒤에 오현규 선수를 자꾸 벤치로 내렸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뭐야, 이거 오현규가 아니고 팀 내 유망주를 쓴다고? 다른 경쟁할 만한 좋은 스트라이커가 없는 팀에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적시키려나 보다 이런 말들로 나왔는데, 이번 경기에서 오랜만에 선발로 썼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적 가능성이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현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이적해도 좋고 주전으로 이번 시즌 잘 치르면서 역량을 증명하고 그걸 바탕으로 여름에 다시 뭐 빅리그 행을 도전해도 되죠. 남아도 선은 아닙니다. 주전으로 잘 뛰면 그것도 괜찮은 거고요. 또 리그 페이지 지나서 앞으로 뭐 플레이오프랑 뭐 이어질 토너먼트에서 또 강팀들 만나가지고 유럽에서도 자기 역량을 증명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설령호 선수입니다. 설령호 선수가 있는 즈베즈다는 셀타비고와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그 페이지 마무리했고요. 설령호 선수는 선발 풀타임 뛰었습니다. 15위를 기록한 즈베즈다는 4승 2무 2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설령호 선수는 유로파리그 8경기 전경기 풀타임 뛰면서 1도움을 기록했어요. 뭐 전경기 풀타임이니까 범접하지 못할 완벽한 주전이라고 할 수 있죠. 빅리그 이적설이 조금 있긴 했어요. 뭐 어느 팀이 주전 선수가 빠지면 설령호를 다시 영입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있었지만 약간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이적할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설레발 치지 말고 역시 2월 2일까지 그냥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유로파리그에서 강팀 상대 경험을 계속 쌓을 수 있어서 전 후반기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뭐 오현규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표팀에서 중요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환경에서 쭉 폼 올리고 월드컵 소화하고 월드컵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뭐 또 이적,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 충분히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셀틱의 양현준 선수인데요. 양현준 선수는 선발로 나와서 78분을 소화한 위트레흐트전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셀틱이 위트레흐트를 4대2로 잡아냈습니다. 자, 양현준 선수 이번 경기는 4-4-2 포메이션의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뭐 요즘에 막 셀틱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윙백으로도 잘하고, 그러다가 그걸 거쳐서 지금 윙어로도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윙백을 거치면서 양현준 선수가 진화했습니다. 무슨 뭐 포켓몬 진화를 했는데, 어떤 진화를 했냐, 수비가담이 굉장히 격렬해졌어요. 위치만 잘 잡고 열심히만 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몸으로 갖다 박는 격렬한 수비가담이 생겼다. 이번 경기 뭐 공격 포인트는 일단 가시적으로 기록될 건 없지만 헤딩 경합을 3회, 또 태클 시도도 3회 기록하면서 적극적으로 수비했다는 걸 볼 수 있었고, 심지어 경고도 받았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 리그에 잘 맞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좀 몸으로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공격 포인트 없는 날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게 이런 모습 때문에 굉장히 노장인 전통적인 영국 축구에 좀 많이 익숙해 있는 마틴 오닐 노장 감독이 양현준을 쓴 이유, 저 친구 몸으로 잘 박네, 이런 게 있어야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중용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요. 셀틱은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서 21위로 3승 2무 2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막판으로 올수록 1승 1승이 중요했던 셀틱인데 살아남았고요. 사실 감독을 2번 갈아치울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셀틱의 상황을 생각하면 뭐 플레이오프를 거친다, 뭐 8강에 못 들었다, 뭐 이거 분명히 있을 수 없죠. 생존 자체가 다행이다. 양현준 선수는 5경기 한 골 넣으면서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요. 앞으로 주전으로 올라섰으니까 토너먼트에서도 또 더욱더 좋은 활약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로파리그에서 마지막으로 페에노르트의 황인범 선수입니다. 황인범 선수가 교체 투입된 페에노르트는 레알 베티스 원정에서 1대2로 패배했습니다. 황인범 선수는 최근 부상에서 돌아온 뒤에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이날은 선발 출장하지 못하고 후반 16분 교체 투입이 됐습니다. 사실 회색이 짙었어요. 이미 전반전에 베티스 하면 누가 있습니까? 이제 어디 출신? 메뉴 출신 안토니가 있거든요. 안토니가 또 1골 1도움을 하면서 메뉴랑만 안 맞았던 거다, 뭐 이런 것도 보여줬는데 지고 있었어요. 2골 차로. 황인범 선수가 그 주 투입된 뒤에 한 골이 나왔는데, 뭐 황인범 선수 공격 포인트 기록은 안 됐지만 기점 패스를 했다.
황인범이 투입되고 중원에서 공이 잘 돌고, 그래서 패스 하면서 황인범을 거쳐서 한 번 더 거친 패스가 이제 탱스테트 선수의 득점이 됐기 때문에, 뭐 사실 탱스테트가 굉장히 멋진 원더골을 넣기도 해서 황인범 선수의 패스가 진짜 막 절묘한 스루 패스할 때는 아니지만 그냥 공이 더 잘 돌게 만들면서 득점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해 준 그런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베티스의 탄탄한 수비에 막혀서 막판에 더욱더 공격을 확 몰아치지 못하고 한 골 득점에 그친 페예노르트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예노르트는 29위 2승 6패로 탈락을 경험합니다. 황인범 부상이 굉장히 뼈아팠던 게 페예노르트의 탈락 요인인데요. 황인범 선수는 총 4경기, 그러니까 절반을 뛰었거든요. 근데 황인범 선수가 뛴 경기에서는 2승 2패 했어요. 황인범 선수가 못 뛴 경기 4전 전패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황인범이 꼭 필요했는데 아쉽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가 끝났습니다. 한국 선수들 소속팀 성적을 보면요, 1개가 토너먼트에 직행했고요, 3개가 플레이오프에 오르면서 5개 중에 4개 성공, 상당히 좋은 생존율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면은 상위 시드에 링크된 행크, 하위 시드로 간 셀틱과 지베지다, 이들은 맞대결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또 코리안 더비, 또리안 더비가 벌어질 수 있다는 재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한국 선수 유럽대항전 리그 페이지를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다양한 레벨에서 뛰고 있는데요. 챔피언스 리그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 끝났죠. 바이에른 뮌헨이 2위로 16강에 직행했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11위로 플레이오프에 갔습니다. 근데 플레이오프에 가는 게 꼭 나쁜 게 아니다. 지난 시즌에도 봐서 알 거예요. 왜냐면 지난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은 플레이오프를 거쳤는데 그 플레이오프에서 또 전술 실험을 더 해가지고 결국에는 16강으로 가면서 전술을 확립하고 그걸 토대로 우승했잖아요. 물론 뭐 팀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필 그 타이밍부터 이강인을 주전에서 빼버려서 좀 아쉬웠지만, 아무튼 팀 입장에서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게 꼭 나쁘진 않다. 두 경기가 늘어나는 게 체력 부담은 있지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었죠. 자, 이번 시즌에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김민지, 이강인 모두 일단 생존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로파리그 조규성 선수와 이한범 선수의 미트윌란 16강 직행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오연규의 행크, 설령우의 지베지다, 양현준의 셀틱 플레이오프로 생존했고요. 황인범 선수의 페예노르트만 탈락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에서는 뭐 이건 앞서 다 진행이 됐죠. 왜냐면 경기 수가 6경기로 더 짧았기 때문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있는 마인츠가 7위로 16강에 직행했는데, 이것 역시 유럽대항전에서 리그 페이지를 뚫어낸 건 역시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래서 조규성, 이한범, 이재성은 각 소속팀의 역사상 최초 유럽에서의 활약을 이끌면서 팀 역사에 남는 선수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대항전에서 잘 나가고 싶으면 한국인을 영입해라 라는 어떤 등식이 성립하고 있는데요. 바라는 게 있다면 뭐 아래쪽 레벨도 물론 잘하고 우승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템급이 아닌 주점급 활약을 하는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결국엔 김민재, 이강인 2명 얘기인데요. 근데 이번 시즌은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민재 선수는 지난 시즌에도 챔피언스 리그는 뭐 가리지 않고 다 주전이었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왜냐면 팀이 갈아 넣어서 나중에 컨디션 저하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챔피언스 리그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은 전반기에 많이 안 뛰면서 조금 관리를 했고 후반기에 출장 시간이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전급으로 남은 챔피언스 리그 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강인 선수 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동료의 부상을 제가 기뻐할 수는 절대 없지만 동료들이 부상을 연달아서 또 돌아가면서 당하고 있고, 가장 최근 챔피언스 리그 페이지 마무리할 때도 흡이차 크바라첼리아 선수가 이제 부축받으면서 나갔는데 짧은 부상이 아닐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다른 선수들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상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경기력들이 떨어진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든 윙어로든 제 생각에는 뭐 주전급으로 뛰는 그런 토너먼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들어가면서부터 이강인 선수가 거의 못 뛰고 리그용이 됐는데 이번 시즌은 다를 것이다. 저는 과감히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오프를 거치는 팀들은 2월 18일부터 20일에 걸쳐서 플레이오프 1차전이 열려요. 플레이오프가 홈앤어웨이 2경기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이때가 홍명보 감독의 유럽 순방 때와 딱 겹쳐있긴 해요. 홍명보 감독이 2월 초중순에 유럽을 쭉 돌면서 유럽파들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경기도 볼 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아마 살짝 좀 타이밍이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유럽 대항전을 못 볼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국 리그 경기 보면 되니까. 그래서 아마 홍명보 감독과의 면담,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및 유로파 리그에서의 그 16강에 가기 위한 플레이오프,
그리고 그 좋은 흐름을 타고 3월 A매치 소집, 뭐 이런 식의 괜찮은 흐름을 기대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또 월드컵의 해인 만큼 3월 A매치가 있고 이게 굉장히 선수들한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중들은 월드컵 올해 4년 전만큼 관심이 안 가 말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선수들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그걸 앞두고 이제부터 다가오는 반년 동안 축구를 잘하고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축구를 잘한다는 것의 핵심 또 유럽 대항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도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플레이오프 그리고 토너먼트 재밌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